안녕하세요. 코리아 MTB 아카데미의 박진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뭘 할까요? 뭘 할 거냐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전거가 두 대가 있죠. 얘는 그 이바이크 전기 자전거고요. 얘는 레귤러 바이크입니다. 올마운틴 레귤러 바이크고요. 이거를 이제 왜 입문 초급 분들이 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나는 좀 나이가 좀 있고 힘도 없어. 그리고 나는 여자고 키도 작고 뭐 좀 재밌게 타고 싶어.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전기 자전거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기 자전거 물론 좋아요. 되게 좋고 재밌고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급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이 전기 자전거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기 자전거는 그러니까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는데, 제가 타본 결과, 제가 이제 현재도 타고 있지만은, 이제 전기 자전거가 요새 많이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타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레귤러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빈도보다 지금 현재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그 올라오시는 빈도가 그 수요가 엄청 많으세요.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기 자전거를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좀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무게죠.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귤러 바이크 지금 여기 제가 타고 있는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약 11kg대 정도 되거든요. 11kg대 정도 되는데 이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더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이제 한 3, 4kg 정도 돼요. 그러면은 무게가 2배 이상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자분 또 힘없는 남자분들이 이거를 다룬다라는 게 단순하게 타고 주행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관계는 없지만 이제 자전거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디를 뭐 투어를 간다 그러면 자전거를 차에다가 싣거나 어쨌든 얘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무게예요, 사실은. 뭐 장비 자체도 무게도 무겁지만 이게 왜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냐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배터리가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갈 거고요. 비슷하게. 모터와 배터리가 이제 많이 무게가 나가겠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레귤러 바이크에 뭐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 자전거는 거기에 맞게끔 지오메트리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사양이 돼 있기 때문에 타이어 편평면이라든지 림의 두께 자체도 다 틀려요. 그리고 전기 계통이다 보니까 레귤러보다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 자체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그 한계 질량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이런 장비를 자꾸 이제 이기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무게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게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무게는 아니거든요. 20kg 이상이 간다라는 그 무게는 일단은 우리가 20kg가 넘는 장비를 차의 캐리어에다가 올린다. 어쨌든 캐리어가 이제 버티긴 하겠지만은 그거 자체 이거를 들고 이렇게 캐리어에다가 올리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이 많이 가고 막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럭이 있거든요. 그 사륜 트럭이 있는데 그쪽에 그 화물 적재 칸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이 바이크를 드는데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제가 힘도 없지만은. 이제 버거울 때가 좀 있는데, 이거 보통 여자분들은 거의 들 수 없는 무게인 거죠. 그래서 혼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조금 여자분들이 전기 자전거를 사셨어요. 근데 가고 싶어. 어딘. 그냥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차에다가 실는 거 자체가 부담 가는 거거든요. 되게. 또 이상한 소리 했네요, 제가.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를 사느냐, 레귤러를 사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장단점, 단점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물론 가벼운 장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점점 더 가벼워질 거고, 모터도 가벼워질 거고, 배터리도 더 가벼워질 거고, 뭐 모든 부분이 이제 가벼워지면은 아무래도 뭐 다루기가 좀 쉽게끔 이게 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벼워지거나 좋아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전거는 가벼워지는데 가격은 무거워지겠죠. 돈은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그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자전거, 전기 자전거 좋습니다. 근데 제 견해에서는 이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은 전기 자전거를 먼저 사셔가지고 타신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귤러 바이크를 먼저 경험을 하시고, 입문 초급 분들에 한해서. 왜냐하면 전기 자전거는 모터 힘으로, 그러니까 자체 동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기 자전거가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주겠죠. 아무래도 내가 파워를 뭐 10을 쓰면은 그 이상의 힘을 내서 가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도로만 탈 건 아니잖아요. 평지만 탈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즐겁게 타려면 저기 산악도 가고, 산악에서도 싱글도 타고 인도도 타고 뭐 이렇게 즐길 건데, 문제는 산이라는 코스가 이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입문자 및 그 초급분들이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실 때는. 예컨대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싱글을 이런 걸 타고 가셨어요. 뭐 어느 정도 배웠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조차도 주행을 하다가 싱글에서 뭐 내가 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섰을 때의 주행감이 있는 속도보다 섰을 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내가 다 받아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점도 그렇고 되게 좀 버거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넘어졌다. 그러면 그 무게에 대한 게 다시 뭐 산에서의 어떤 경사진대에서 자전거 넘어졌다 그러면 되게 무겁게 이제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전기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물론 무조건 쉽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생각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지에서 편안하게 탈 수는 있지만, 산악에서 가게 되면 내가 기술적인 부분이 없다 그러면 무지하게 더 힘든 그런 장비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내가 언덕을 탈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러면 앞바퀴가 들리고 그냥 넘어가요. 잘못하게 되면. 그리고 뭐 산이라는 지형이 뭐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으면 평지가 있고 또 내리막 다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다운의 기술이 또 레귤러처럼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다루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 자전거가 어느 정도 기술이 없다면 얘한테 끌려가는 그런 라이딩 스타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레귤러 바이크를 탔을 때는 내가 이 자전거를 가지고 노는 개념이에요. 뭐 핸들도 돌리고 뭐 몸도 자전거도 좀 눕히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좀 가볍고 만만하니까. 그런데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무겁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페달링을 해서 주행을 할 때보다 내가 그 테크닉을 구사하는 그 타이밍이 좀 느려져요. 모든 좀 오래 타신 분들도 그렇고, 그
감각적인 거를 이거 새롭게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 자전거를 타는 거조차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전기니까 일반 자전거 타는 것보다 나 언덕을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물론 이제 편안한 뭐 언덕을 탄다 그러면 편하긴 하겠죠. 임도 수준. 근데 그런 데만 타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기 자전거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타셔야 전기도 재밌는 건데 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 그 중고 사이트에 전기 자전거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댓글에 보면 어떤 댓글이 있냐면 전기는 내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뭐 이제 그분 성향이 이제 뉘앙스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얘기에 하나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경험을 해봤고 이제 레귤러 타는 것과 전기 타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 그 이바이크가 어쨌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뭐 점프도 하고 다 하지만 그 점프도 하고 일반 레귤러 바이크처럼 이렇게 기술을 구사를 하려면 라이더가 그만큼의 기술적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기가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물론 장점이 상당히 많죠. 장점이 많은데 어찌됐든 완전 내가 이제 입문을 해서 초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기 자전거를 타는 거는 조금 사실 비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레귤러 바이크로 충분히 산악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레귤러 바이크의 감을 좀 익힌 다음에 그 기술을 전기에 접목을 시키면은 진짜 재밌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기를 타면은 힘들어요. 생각 외로, 상상 외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막 전기를 이용해서 재밌게 타야 되는데 전기를 응용을 못하고 힘을 쓰면서 타기 때문에 이제 그 테크닉이 이제 전기 자전거를 다루는 그 방식을 몰라서 많이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입문 초급 분들이라도 그래도 뭐 이게 장비가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렴하게는 뭐 4,500부터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넘는데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라고 그러면은 할 말 없죠. 근데 꼭 이거를 사야 되겠어.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부터 사야 되겠어 그러시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이제 그 인식하시고 사셔야 되는데 어떨 때 이제 동호회에서 쫓아갈 때는 같이 간다고 했을 때 동호회에서는 뭐 길이 좋은 데는 충분히 같이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어쩐 뭐 싱글길이라든지 좀 독특한 길을 갔을 때는 오히려 전기 자전거가 본인한테 되게 좀 버거운 장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해서 주변에 이제 그 조언을 많이 받으시고 전기 자전거를 구입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좀 솔직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좀 여유가 되신다면 레귤러 바이크 한 대 있고 전기 이바이크 한 대 있으면은 좋죠. 왜냐하면 운동용, 재미용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운동으로 내 테크닉을 만들고 그 테크닉으로 이제 전기로 재미있게 이렇게 타는 뭐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타신 분들은 대부분 자전거가 몇 대씩 되세요. 그래서 빈도가 예를 들어서 뭐 레귤러를 좀 뭐 더 타느냐 아니면 전기를 많이 더 타느냐의 차이지 뭐 나는 전기만 타, 나는 레귤러만 타 이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레귤러만 현재까지는 레귤러만 있으신 분들은 레귤러만 타시지만 그분들도 전기를 언제쯤 사야 될 건가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워낙 이제 전기 이바이크의 장르가 워낙 좋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한번 비디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바이크는 여기가 이제 모터가 달려 있어요. 이게 모터
스펙이고요. 이제 이 모든 그 이바이크 양산형은 법규상 도로에서 25km 이상 낼 수 없게 이제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25km가 딱 넘어가면 더 이상 속도가 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전기를 꺼야 속도를 낼 수가 있는 환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대부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도 좀 두꺼워요. 일반 레귤러 바이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장비도 비슷하게 이제 뭐 장비도 있긴 하지만 다른 메이커들도 이제 기본 기술적인 거는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이제 하실 때 그 메이커에 선호하는 그런 메이커를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에 좀 충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뭐 자전거를 어떤 걸 선택을 하든 간에 고유에 내가 어디에서 즐길 건지, 뭐 누구랑 탈 건지 이런 거를 또 내가 충분히 뭔가를 배울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으셔서 자전거 생활을 좀 더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좀 잘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횡설수설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간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버릴 건 버리시고, 또 이제 요게 좀 요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은 그럼 그거를 좀 잘. 왜 그러냐면 저는 동영상을 무편집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막 좋은 말만 이렇게 갖다가 붙여갖고 뭐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하튼 다음에 또 영상을 또 만들어서 횡설수설 하겠지만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게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꼭 눌러주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보셨으면 그냥 눌러요. 그냥 이렇게 꾹꾹. 저도 다른 거 보면 꾹 눌러요. 좋든 나쁘든. 다음에 보겠습니다.